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들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고 천화동인 4호 대표인 이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초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돈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화동인 5호 대표인 이 정영학 회계사는요, 화천대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27일 검찰에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된 이 대화 녹취록 등을 검찰에 모두 제출을 했죠.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불화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자, 정영학 회계사는 사적으로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유 전 본부장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걸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흐름과 구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모를 수가 없는 사이고, 그리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과거에 술자리에서요, 이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아주 모멸감을 느끼는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녹취를 하고 이 자료를 모으는 그런 이유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건설 개발업자들이 관행인데요. 네. 나중에 분배 문제에서는 녹취록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네.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분양수익에 대해서 몇 천억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부동산 지가가 2018년, 19년 이후에 확 뛰어오르잖아요. 그렇죠. 뛰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익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개발 이익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이 문제를 아마 논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법적으로 계약서를 쓴 배당금과는 별도로 그렇죠. 예. 추가로 발생했던 예. 분양 수익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요. 저는 사회적으로도 네. 이 문제를 이제 자기네끼리 어떻게 놀아가질 건가. 이제 네. 김만배가 100%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다 갖겠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서로 있으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네. 이 사건이 터졌으면 정리됐을 안 터졌다 하면 정리됐겠죠. 근데 네. 이게 드러난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사회적으로나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얘기되는 거는 그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네. 그거를 누가 설계했고 누가 가져갔고 그러니까 이건 2018년 이후에 발생한 거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이런 민간 개발을 할 때, 뭐 이지사처럼 공영 개발을 같이 할 때, 네. 그 이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환수할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저는 논의돼야 된다. 한 네. 예로 잠깐 말씀드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네. 전체 국가에서 다 가져갑니다. 공공기관에서. 네네. 그거는 개발권 국유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예. 네. 개발 이익은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발권 국유화다. 그래서 네. 그걸 가져간다라는 거죠. 사실 성남시도 이 과거에 대장동 개발 사업 이전에 했던 다른 지역 사업에서는 초과 민간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이 조치가 다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조건을 뺀 게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근데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판교 신도시라든가 네. 의왕밸리 이쪽에서 이제 초과 이익 환수 제도를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 업자들은 네. 개발 이익을 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보통주 형식으로 네. 하면은 개발 비용을 마련 부풀린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아하. 자기네 거기서 먹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초과 이익 환수라는 부분들이 보통주 형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공공기관에 가져오는 이익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선주 형태로 해서 예상 이익이 이게 아니까 그거 내놔 70% 내놔. 그 다음에 이제 또 2015년도 16년도에 부동산이 뛰니까 이 지사가 이제 1,120억을 또 추가로 공공으로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건 제가 어떤 걸 선택하냐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우선주로 하느냐. 우선주라는 건 미리 받는 거고요. 네. 보통주로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 나눠 갖자 이런 건데 네. 그 선택 지점에서 아마 성남시에서는 네. 이재명 지사는 우선주 형태로 해서 먼저 받자. 네. 나중 건 불분명하다 이거죠. 업자들이 그냥 장난쳐서 다 가져가니까. 알겠습니다. 진작에 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 조건, 장치를 다른 지역 사업과 똑같이 했었으면 이런 나중에 가서 이익에 대해서 좀 달라, 뭐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기본적인 이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천화동인 5호 대표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이 대장동 의혹 규명의 시발점이 됐고 또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